환급받을 확률이 이제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가산세 폭탄까지 맞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프리랜서들도 를 가입하게 되면 거의 100% 환급 받고 계시고 네.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소득금이 너무 올라가서 갑자기 건강보험 폭탄이 나오니까 그때 발등에 불 떨어져서 네, 고용 형태에 따라서는 이 프리랜서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어로는 프리랜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회사와 소속되지는 않지만 특정한 업무와 관련해서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방송국에도 이 프리랜서 작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세무 관계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곤란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리랜서 관련된 세무 문제를 이하나 세무사님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도 의뢰 많이 들어오나요? 그럼요. 이제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이제 아무래도 5월달 되면 이제 굉장히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채법상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그런 이제 고용 관계 없이 이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이제 네. 사람들을 사업소득자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보통 이제 프리랜서 3.3% 소득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3.3%라는 게 그런 거군요. 네. 예. 3.3 해가지고 한글로도 이렇게 3.3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그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의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그 수익 금액을 합산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떼서 물론 그렇죠. 세금은 아깝지만 신경 쓸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프리랜서 분들은 일단 뗐다가 그 다음에 5월에 본인이 다시 한번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겁니까? 일단 5월 달에 네. 국세청에서 그 신고 안내문 자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편 말고도 카카오톡이라던가 문자로 국세청에서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안내문이 오면은 그 안내문에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라던가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이런 식으로 분류된 유형에 맞게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한다던가 네. 장부를 이제 부득이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추계 신고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또 정한 경비율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랜서 분들은 월급을 받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받는 과정에서 3.3%를 원천징수해서 내는데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 이하나 세무사님이 아주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오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1년에 한 번 신고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이제 신고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냥 고지서 받듯이 받아서 이제 무시하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이제 못 챙기시고 넘어가게 되면은 환급받을 확률이 이제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가산세 폭탄까지 맞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만약에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했다 하면 그에 맞는 이제 업무에 사용된 경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프리랜서의 그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그 비용을 많이 썼다 하면은 충분히 환급받을 확률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세법에서 접대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접대비가 프리랜서 같은 경우 1,200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조사비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경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증빙을 잘 챙겨 놓으시는 게 네. 좋습니다. 예. 저희 그 직장인들은 이제 매년 연말정산할 때 보면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공제도 있고 의료비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리랜서들 공제도 그러면 비슷한 구조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연말정산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인적공제 같은 경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정도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비슷한 논리지만 네. 이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보험료라던가 의료비 이런 부분들은 프리랜서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차이들은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앞서 말씀드린 경조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부양가족을 굉장히 많이 한다던가 이제 기부금
또 그리고 이제 노란우산공제라고 또 있거든요. 근데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근로자 중에서도 법인 대표만 가능한 부분인데 네. 프리랜서들도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지만 이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연간 500만 원까지 이제 최대 이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챙겨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환급 받고 계시고 네. 있어요. 자, 우리 이하나 세무사님이 3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리랜서 분들 경조사비 그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부양가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노란우산 공제라는 걸 네. 말씀을 하셨네요. 저희가 하나씩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부양가족이라는 건 어디까지 그럼 부양가족이 공제가 되는 겁니까?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네. 일단은 뭐 본인 포함해서 배우자 네. 그리고 이제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1인당 얼마씩 해주나요? 1인당 150만 원. 150만 원까지. 150만 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경로 우대 공제나 장애인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경로 우대 공제 그리고 장애인 공제는 이제 200만 원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보니까 장애인 공제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사실 요새 뭐 암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에도 200만 원까지 또 공제가 추가로 되니까 150 플러스 200이니까 그렇죠. 350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챙겨 놓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예. 그리고 이 프리랜서 분들은 그러면 뭐 친구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네. 거 가서 좀 팍팍 좀 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세법상 이제 정해진 한도가 이제 보통 경조사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2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20만 원까지.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 행사를 갔을 때 거기서 예를 들어 뭐 20만 원 정도 썼다 하면은 굉장히 발이 넓으신 분들은 한 달에 뭐 몇 건씩 뭐 10건 가까이도 쓰실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1,200만 원까지는 또 가능하신 네. 부분이니까 굉장히 챙기시는 게 좋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경조사비에 관한 부분은 증빙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증빙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제 청첩장, 요새 모바일 청첩장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조의금 같은 경우도 부의금 문자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증빙이 되니까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그런 거를 본인이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드셔서 그냥 몇 월 며칠 누구 그리고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고 그에 따른 증빙을 같이 갖춰만 놓으시면은 당연히 적격 증빙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까. 부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쳐보면 되게 그 부고가 뭐 기사 같은데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뭐 증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노란우산 공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고 어떤 상품입니까? 이제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폐업하거나 그리고 이 노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인 사업자를 위한 어떤 퇴직금 제도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프리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인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셔서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가입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대신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원천징수 의무자인 그 회사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내가 프리랜서라는 소득이 있다. 이 부분을 증명해서 제출을 같이 해주셔야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노란우산 공제를 하게 되면 그 얼마나 세금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연간 최대 네. 500만 원까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네. 500만 원의 보통 최고 세율이 현재 지금 10억 초과분은 45% 네.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4.5%까지 하면 49.5%거든요.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 공제가 되는 거니까 세금 측면은 거의 25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최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하면 돈이 좀 묶이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나중에 이제 퇴직 후에 연금식으로 아마 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요. 이제 폐업하게 되면은 네. 정당하게 바로 해지가 가능하셔서 네. 일시 퇴직금 같은 네, 개념이죠. 프리랜서 같은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더 많이 써야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세금 환급 받으려고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는 내가 저축도 하면서 그거 자체가 비용처럼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프리랜서 분들은 그럼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안 하면 어떻게 그냥 배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세금 폭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적격하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써서 장부를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그냥 뭐 귀찮거나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갔을 때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지를 하게 될 때는 세무서에서 뭐 알아서 경비를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그 국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서 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충분히 몇백만 원씩 나오게 돼요. 그럼 몇백만 원씩 나오는 것도 이제 억울한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건강보험료거든요. 왜냐하면 소득 금액 자체가 높아진 상태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 소득 금액이 그대로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5월 달에 신고를 안 했다 해서 보통 이제 건보료 같은 게 정산되는 게 11월 달인데요. 그죠. 이제 그때까지 뭐 정산이 안 돼서 그냥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대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소득금이 너무 올라가서 갑자기 건강보험 폭탄이 나오니까 그때 아이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세금 신고 다시 해야 된다 하려고 하면 구제받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리랜서 분들은 5월에 꼭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쓴 경비, 필요 경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난 지원금 같은 게 많이 나라에서 받았잖아요. 그때도 지원금 받을 때 내가 이제 어떤 소속이다라던가 내가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셔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하셔가지고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럴 때 지원금 받는데도 불이익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리랜서를 쓰는 사업주들, 네. 사업주들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프리랜서 쓰시는 이제 사업주분들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매월 원천 징수 이제 하게 되는데요. 3.3%.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놓치시는 이제 사업주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경비 처리를 하려고 이제 그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아무래도 소속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월 보통 이제 지급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제 원천징수 신고를 꼭 해주시고 네. 납부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업주 분들은 이제 매월 원천징수 하는 그 신고 이외에도 하셔야 될 의무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그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건 이제 1년에 한 번이세요. 그래서 매년 그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 그리고 3월 10일까지 예를 들어 근로소득부터 시작해서 사업소득, 뭐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생긴 게 간이지급명세서라고 2019년도부터 네. 신설된 제도인데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 번씩 앞서 말씀드린 뭐 근로, 퇴직, 사업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꼭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안 했을 때는 또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프리랜서와 관련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